네, 한동안 시청률 경쟁에서 고전하던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 잘 만든 사극 드라마를 내세워서 시청자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. 이 사극 드라마의 이 전통적인 주 시청층인 중장년층뿐 아니라 2030 세대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. 요즘 K사극의 인기 비결을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최근 사극 드라마가 인기인데 네. 이 흐름을 선도하는 작품들 좀 소개시켜 주시죠. 사극은 본래부터 좀 힘이 있던 장르거든요.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사극이 이제 주목이 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지상파가 전반적으로 요즘 OTT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시청률도 좀 많이 떨어지고 이랬거든요. 네. 근데 최근에 나온 몇몇 사극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시 좀 붐업시키는 이런 분위기 전환 같은 것들을 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대표적인 작품이 지금 최근에 종영했던 MBC에서 했던 연인이라는 작품이 있었고요. 네. 그리고 지금 KBS에서 지금 새로 시작한 대하사극이죠. 고려거란 전쟁. 이 작품이 이렇게 연달아서 좀 성공을 하니까 아마 시청자들도 아마 지상파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, 이제 사극이 뭔가 지상파의 드라마들을 다시 붐업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확 주는 것 같아요.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요즘 최근에 저는 재밌게 보고 있는 게 홀레대첩이라는 드라마거든요. 그것도 KBS 월화 드라마인데 그렇다 보니까 KBS가 전반적으로 공교롭게도 월화의 사극, 그다음에 또 주말에도 이렇게 대하사극 이런 식으로 좀 전반적으로 이제 사극을 전면에 끌고 나가는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을 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말씀하신 고란 전쟁은 저도 지금 OTT를 통해서 좀 즐겨보고 있는데 OTT 시청 순위 1위를 차지했죠. 맞아요. 네. 이게 사실은 오랜만인 것 같은데. 네, 맞습니다. 이게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우려가 좀 있었어요. 왜냐하면 이미 퓨전 사극, 나가서 뭐 판타지 사극까지 막 나오는 상황이라. 앞서 말씀해주신 뭐 MBC 연일이라든가 다 퓨전 사극들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통 사극, 그러니까 본래 역사를 다루는 사극을 썼을 때 이게 될까? 그다음에 이 대하사극이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 투여가 되잖아요. 제작비도 많이 높고.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. 오히려 요즘은 퓨전 사극이 유행이다 보니까 정통을 하면 또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근데 제가 보고서 한 2회까지는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한 3회부터 이 흥화진 전투라는 게 이제 본격화되거든요. 거기부터 보고 제가 좀 놀랐어요. 이 사극이 지금 전쟁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 자체도 의미가 있었구나. 그냥 붙인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건데 이전에 대하사극도 대부분 제목 보면 영웅 이름을 땄잖아요. 뭐 대왕세종이라던가 태종왕건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땄는데 여기는 전쟁을 붙였단 말이죠.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전쟁 씬에 공을 들이겠다는 의미가 분명히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강감찬 장군 같은 인물이 등장하긴 하잖아요. 근데 강감찬이라는 이름을 안 세웠다는 거죠. 흥화진 전투를 보니까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게임에 나왔던 어떤 장면 같은 아주 디테일한 장면들이죠. 예를 들면 뭐 투석기를 활용한 전투라던가 중간에 뭐 이렇게 그 함정 같은 걸 파가지고 적들이 들어오면 이제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활을 쏴서 뭐 이렇게 상대를 무너뜨리는 이런 전략이나 전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더라고요.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실감나는 CG라든가 뭐 어떤 전쟁 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디테일한 씬들이 젊은 층의 인기를 끄는 데도 좀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? 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해요. 그런 정도는 지금 사실 젊은 세대들이 게임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특히 전략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분들이라면 화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리고 투석기는 제가 투석기 나온 걸 보고 저도 놀랐는데 인터넷에 투석기를 쳐봤더니 고려거란 전쟁 투석기를 쳐봤더니 이걸 가지고 고증을 갖고 이 네티즌들이 그 안에서 뭔가 같이 막 공방을 벌이는 상황들이 나오더라고요. 저 시대에 저 투석기가 맞냐. 이게 사실은 이 전쟁 마니아들도 실제로 많고 그 과거에 나왔던 어떤 무기들이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럼 이 드라마를 보고 또 화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? 그게 굉장히 얘기거리가 되면서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과거에 그 대하사극을 보면 KBS 대하사극을 보면 전쟁 장면이 대부분 공성전 거기에 방어하는 장면들 그래서 뭐 사다리 들고 막 뛰어가서 세우고 막 넘어가면 위에서 돌 던지고 뭐 화살 쏘고 뭐 뜨거운 물 붓고 이런 정도의 그림이었는데 여기는 좀 새로운 그림들이 많이 등장했다. 그게 저는 굉장히 주요했다고 보고요. 특히 2030 세대한테는
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. 앞서 뭐 이 드라마 제목을 그 고려 거란 전쟁으로 하고 강감찬 인물로 하지 않았다. 그래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분이 들으시면 조금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최수종 씨. 이번에 이제 10년 만에 사극 복귀라고 하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짚어줄 수 있나요? 최수종 씨가 사실은 처음에 그 태조왕건 뭐 이 사극에 대하사극에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과연 어울릴까, 이 사극에 어울릴까라는 얘기들이 실제로 많이 나왔었거든요. 근데 당시에 그 작품이 시청률 50% 넘으면서 이미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. 그 이후부터 시청률이 많이 나올 그 이후부터는 뭐 대조영이라든가 뭐 그 사극에 있어서 그러니까 해신 같은 작품에서 나왔었는데 사극에 있어서 최수종 씨가 갖고 있는 상당한 카리스마 같은 것들이 좀 인정이 됐어요. 그리고 실제 제작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최수종 씨가 굉장히 리더십이 강하대요. 그래서 사극 현장이 사실은 제작 현장이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서 몇 개월씩 지내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케어해서 끌고 나가는 어떤 원탑 배우로서의 최수종 씨가 굉장히 주목이 됐던 거죠. 그래서 이번 작품에도 최수종 씨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. 어쨌든 카리스마도 살리고 전쟁신도 살리고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 최수종 씨가 전면에 많이 나와서 이걸 끌고 가지는 않아요. 이게 전쟁을 다루긴 했지만 전쟁에 하나의 영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영웅들이 있었다라는 걸 이 작품이 그리고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 맨 끝에 이제 뒤로 가면 하이라이트로 다뤄지는 게 결국 귀주대첩이잖아요. 그래서 강간천 장군이 귀주대첩을 다루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확 타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미 들어온 얘기로는 그 귀주대첩만 다룬 그 CG 장면하고 같이 된 그 전쟁 장면만 한 30분 분량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기대가 어마어마한 되는 거죠. 그 말씀하셨다시피 그 주인공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인물들을 또 서사에 또 녹여냈다는 것도 볼만한 거리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저는 요즘에 그게 정서라고 생각해요. 한 인물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여러 인물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뭔가 바꿔나가는 부분들. 특히 고려거란 전쟁은 외세 침략에 우리가 막아내는 어떤 전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정서하고도 잘 맞다고 생각해요. 지금 대중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면 잘 버텨나갈까 생존 모드에 대한 생각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앞서 뭐 요즘에 뭐 혼례 대첩 뭐 이렇게 재밌게 보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건 퓨전 사극이잖아요. 맞아요. 퓨전 사극이 요즘 뭐 모르겠습니다. 어필하는 그 강점이라 할까요? 뭐라고 보십니까? 혼례 대첩 같은 경우는 이 로운이란 배우가 등장하는데 로운이 끌고 가는 힘이 상당하다고 일단 전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얼굴만 봐도 다 기분 좋아하는 배우라고 하거든요, 실제로. 지금 나오네요. 그래서, 맞습니다.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저 작품이 좀 특이한 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삼고는 있지만 굉장히 현대물 같은 접근의 연출들을 많이 썼어요. 그래서 요즘 이제 연애 리얼리티라고 굉장히 인기 있잖아요. 예능 프로그램 형식인데 그런 형식들을 실제로 많이 썼거든요. 그래서 뭐 남자 1호, 남자 2호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도 그 광부 1호, 광부 2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재미나게 해석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좋았고요.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작품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. 이게 뭐 어떤 완성도가 높냐 하면 미학적인 차원에서 미장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. 그래서 조명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색감, 거기 뭐 연등회 장면이라든지 단호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정말 외국인들이 보면 와 저거 정말 너무 환상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색감이 굉장히 뛰어나요. 그래서 한복의 어떤 우수성을 또 알리는 어떤 그런 작품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. MBC 연인은 어떻습니까? 연인이라는 작품이 이제 끝났지만 연인이라는 작품은 참 좋은 게 뭐냐 하면 균형이 있는 작품이었다는 거죠. 뭐냐 하면 역사와 상상력이 이렇게 있으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드라마거든요. 근데 역사적 배경 안에 아주 평범한 남녀 두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당대의 현실들을 좀 그려낸 그래서 역사적 사실과 상상력이 잘 균형을 이루어서 뭔가 만든 작품이다. 요즘은 이제 이게 아마 사극에서의 관건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퓨전 사극이라는 단어 앞에 명품이라는 단어도 좀 자주 붙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또 최근 극장가에서는 오랜만에 한국 영화 흥행 소식이 들리는데 영화 서울의 봄이죠.
그 러닝 타임이 꽤 길었던 것 같은데 저도 봤습니다만 네네. 이거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는 사람들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. 예, 저도 그랬어요. 이게 사실은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내용을 다 알잖아요. 근데도 불구하고 그 하루 만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어내는 어떤 스토리텔링 방식들, 굉장히 긴박하게 그려내는 것들, 그 다음에 거기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인물들이 뭔가 선택을 하나하나씩 하거든요. 예. 아, 이게 역사라는 게 한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서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선택한 어떤 결과물이다라는 거를 그 작품이 딱 보여주는데 어쨌든 뭐 큰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건 있잖아요. 예, 맞아요. 큰 분위기에 휩쓸려 간 건 있죠. 하지만 그 선택을 조금씩만 틀어냈어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지점들을 가지고서 이게 끌고 가는 힘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. 예. 확실히 요즘 대중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확실히 많이 올라온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그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30 관람객들도 좀 서울의 봄을 많이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데. 네. 아,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역사를 잘 모르는 상황인데 아마 교과서에서 한두 줄 정도로 알고 있을 거예요. 근데 그 디테일하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, 그 안에 이런 인물들이 있었고 이런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저 순간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재밌게 풀어줘서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역사를 다루는 모든 작품들이 대부분 다 관건이 어디에 있냐. 최근에는 완성도에 있다고 다들 얘기하거든요. 뭔가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진 완성도. 고려거란 전쟁 같은 경우는 스펙타클한 장면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완성도 높게 만들어냈고 또 퓨전 사극으로서 아까 얘기했던 홀례대첩 같은 경우는 미장센적인 측면들, 미학적인 측면들을 정말 잘 그려냈다면 서울의 봄 같은 경우도 그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진 일들을 누아르적이고 굉장히 스릴러적인 측면에서 아주 긴박감 있게 잘 풀어냈다는 거죠. 그래서 완성도가 결국은 중요하다. 똑같은 역사를 다뤄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다룰 수밖에 없다는 걸 잘 보여준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. 네, 뭐 고려 거란 전쟁 사극부터 뭐 영화 서울의 봄 얘기까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정덕현 문화평론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